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일 겁니다. 그죠? 결혼은 조금 미루는 경향도 있고 또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지만 사랑은 여전히 중요하죠.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사랑은 사실은 어떤 나와 다른 인격체를 통해서 어떤 나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어떤 나의 내가 찾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는, 그래서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목표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극복하는데 그 사랑의 에너지가 쓰여서 내가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랑을 하는 것을 꿈꾸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요. 많은 내담자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못해서예요. 그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과 좋은 사랑을 하려고, 예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 이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할 때 무조건 피해야 될 7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완벽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땐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든지 영화 같고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하는 태도도, 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과장돼 있고 또 대단히 로맨틱해요. 그런데 이런 심리에는 기본적으로 원 가정에서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자기가 체험하게 돼요. 사랑이 친밀, 열정, 그다음에 헌신의 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원 가정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부모가 안정적인 연애를 했다라고 하면 자식은 열정 단계에서 이 헌신 단계,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단계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원 가정이 불안정하고 불행했다면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관념이 드라마나 영화, 뭐 웹툰, 뭐 이런 것에서 관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대단히 과장돼 있고, 그리고 사랑이 되게 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해주는 것에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랑을 할 땐 너무 재밌어요. 뭐든지 막 신나고, 그다음에 뭘 해도 막 자기 영화 같고 짜릿짜릿해요. 근데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또 연애가 길어지게 되면 금방 실증을 느끼고 바람이나 외도를 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정된 사랑, 어떤 헌신의 단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친밀, 열정. 그 열정은 결국에는 로맨틱은 결국 섹스를 의미하거든요. 중독되고 서로가 탐닉하고 그런 사랑만 사랑이라고 관념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는요, 경제적 관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특히나 경제 상식이 너무 중요해요. 그죠? 주식,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통장, 내 월급 받는 거에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월급 받으면 월급 다 써버리고, 또 이렇게 그냥 좋아하며 감정적으로 돈을 쓰는,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호인 같고 멋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정말 돈 씀씀이는 무슨 강남의 건물주 딸, 뭐 정말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돈을 써요. 근데 실제 버는 돈은 그만큼이 안 돼요. 이랬을 때는 나중에 사랑이 깊어졌을 때, 또 결혼을 생각했을 때,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분명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들, 특히나 어떤
올려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안 맞게 뭐 좋은 차를 탄다든지 자기 수준에 안 맞게 화려한 옷, 비싼 옷, 명품 이런 거 좋아하고 뭐 골프 같은 거, 뭐 이런 거 여행 이런 거 되게 막 챙기려고 하고 또 그 과시하려고 하는 분들은 경제관념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꼭 연애 초반에 체킹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경제 상식, 그래서 주식, 부동산, 세금에 관련돼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기가 버는 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계획하고 있는지를 초반에 파악하셔야 돼요. 정이 들고 나면 나중에는 똑같이 물듭니다. 아끼는 것보다는 쓰는 게 재밌잖아요. 특히 남녀가 만나면 쓸 거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 초반에 꼭 이 사람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게으른 건 천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혼을 내거나 비난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태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 무엇인가를 자꾸 미루게 돼요. 미루게 되면 결국 대부분의 일들이 잘못되게 됩니다. 잘못됐을 때 결국에 이 무책임한 태도,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죠? 사랑을 하고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아껴요. 그러니까 아끼는 죄로 그 사람이 친 사고들을 내가 다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연애 초반에 이 사람의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데이트 시간 잡을 때, 약속 장소 잡을 때 정말 시간 맞춰 딱딱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나올 때 정말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 정말 단정하고 깨끗한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막 정신없고 그다음 옷 막 구겨져 있고 이러면 아, 얘 좀 스타일이 게으르구나, 조금 삶을 조금 무책임하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애 초반에 꼭 이 사람이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초반에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네 번째는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요. 누구나 원나잇, 로맨틱한 사랑, 그 다음에 어떤 여행지에서 갑자기 불이 확 붙는 사랑, 이런 거 누구나 꿈꿉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확 다가온다. 물론 양쪽이 불이 확 붙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하면 이건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을 서로가 선택한 거니까요. 근데 한쪽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한쪽에서 너무 빠르게 다가온다. 그러면 이 다가오는 쪽에서 뭔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신분 상승이든 아니면 섹스든 무엇이든 간에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오는 것이지, 나 자체, 나의 본질의 모습을 사랑해서 아껴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막 올인하고 막 이러면 정말 이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고, 세상에 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 각각은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초반부터 헌신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들의 목적에 맞춰서 나를 대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초반에 너무 빠르게 다가온다. 정말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뭐 스킨십 진도가 빠르게 나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한 번 만났을 때 진을 뺍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도 안 가고 한 번 만나면 8시간, 10시간씩 계속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이러면 이거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 삶에 가치가 있으면 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나를 배분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해도 뭐 데이트 뭐 한 4~5시간 정도 하고 보내고 다음에 봬요 이러고 끝나는 건데, 한 번 만나면 10시간, 12시간씩 집에도 안 가고 계속 있다. 이러면 이런 사람 문제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통제하려는 것에서는요, 일단 자기가 우위에 서서 억압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이거는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폭력, 데이트 폭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여성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건요, 이 자기가 통제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비밀을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어떤 사적인 비밀, 사적인 생활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개인적인 생활들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립을 시키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이런 성향들이 소시오패스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소시오패스가 아니더라도 이건 되게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연애 초반에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지나치게 어떤 이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 그다음에 같이 하는 거, 뭐 카드 같이 나눠 쓰고 막 이러는 경우들 있어요.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의도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카드 좀 빌려줘. 이거 사이코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아셨죠?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운동과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자기 관리입니다. 운동은 몸의 건강이고요. 독서는 정신의 건강이고,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자기 관리의 테마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결국엔 사랑이 유흥과 섹스로밖에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내하는 힘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정말 성장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건강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쇼핑하고 술 먹고 섹스하고, 쇼핑하고 술 먹고 섹스하고, 여행 가고 영화 보고, 이게 답니다. 이게 사랑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유흥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향락이죠. 그래서 결코 내 영혼의 어떤 발전, 그리고 정말 내 삶을 질을 높이는 그런 사랑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인지, 완독을 한 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이나 하는지, 좋아하는 운동은 있는지, 뭐 운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뭐 러닝도 있고, 헬스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독서가 안 돼 있다, 운동을 안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독서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과는 대화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는 섹스도 어렵습니다. 왜? 운동을 하지 않은 몸은 급속도로 노화되고 급속도로 아프게 돼요. 그러면 섹스의 어떤 타이밍도 안 맞아요. 아셨죠?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고 예쁜 사랑, 그리고 완벽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상대가 독서와 운동은 꼭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것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입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부풀려진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는 요만한데 자기 자신을 이만하게 봐요.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타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거들먹거립니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이 잘못됐을 때 남 탓을 하죠. 그 남 탓이 결국에 나중엔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나, 연인, 아내, 남편, 반대인 내가 그 사람의 탓을 하게 되는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 반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 부풀려져 있으니까요. 실제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연애 초반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허세 부리고 막 하고, 또 남 얘기할 때 좀 까내리고, 정말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사실은 와, 진짜 고생했네, 잘했네,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렇게 칭찬하면 되는데, 야, 그거 뭐, 내가 하면 뭐 3개월이면 따는데, 야, 걔는 뭐 1년씩 걸렸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가 뭐, 뭐, 누구 만나서 결혼을 한다. 근데, 야, 남자 별로지 않냐? 응? 야, 뭐, 7급 공무원, 뭐, 월급도 별로 안 되는데. 이렇다면, 이런 사람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자의식이 과잉되어 있다는 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존감이나 어떤 이 자기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자의식 과잉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자의식 과잉의 어떤 특징들을 좀 파악하셔서 초반에, 이 사람 진짜 안 되겠구나 하면 정말로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이런 사람들은 나중 되면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랑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랑을 만나고요. 그러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예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내적 성장, 그다음에 자기 발전, 그다음에 평화,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정과 부의 원천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떤 기적의 시작, 어떤 행복의 시작이 사랑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지옥의 문을 여는 불행의 시작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은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나는 너무 괜찮은데 내가 운이 나빠서 나쁜 사람을 만났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한번 정말로 스스로를 반성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계속 나 자신을 발전시켜 왔는지, 그러면 솔직하게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원 가정에서의 결핍, 내 안에서의 어떤 결핍을 그 상대, 사랑하는 대상, 연인, 남편, 부인에게 투사하지 마세요. 그 투사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한심해지고 초라해지고 되게 웃긴 사람이 됩니다. 아셨죠? 그냥 그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과거 원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든, 아니면 방치를 당했든, 결핍된 환경에서 자랐든, 그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의 나는 오롯이 건강하게, 예쁘게, 멋있게 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경험들, 아픔들, 결핍을 상대한테 투사하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사랑은 분명히 왜곡되고 아파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